자,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제약주 손대기가 엄청 힘들긴 한데 제약주들이 언제 바닥권에 있긴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 가장 소외감을 받던 섹터 3개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제약주예요. 얘네들이 화장품주도 날라가고 2차전지도 날라가고 리튬도 날라가고 교육주도 가끔 날라가고 엔젤 사업도 날라가고 다 날라갔는데 반도체가 무지하게 안 날라가다 이번 한번 떴죠. 떴는데 아마 조정이 들어올 거고 또 하나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안 날라가다가 한번 떴죠. 이번에 떴어요. 떴다가 이제 다시 조정이 들어올 거죠. 그죠? 조정권에 사면 돼 얘네들은. 근데 이 제약주는 이 한번 살짝 저번에 왜 중국에서 그 리오프닝 할 때 위도쿠라 우려감이 있으니까 그때 살짝 움직였다가 뭐 그 특히 화이자 관련주들 뭐 제일약품이라든가 제일팜마홀딩스라든가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죠? 정말로 피곤할 정도로 제약주가 안 움직였다가 이번에 마이크로바이옴 이슈가 있어요. 그죠? 이 이슈로다가 전부 다 빵 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EDGC 상한가 가고 젠큐리스 이현상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반도체 주식을 건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진 시스템은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거든요. 여기서 많이 올라가죠. 여기서 뺐어요. 이 친구를 너무 높아가지고. 제약주들은 재무적인 문제가 항상 달고 살아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항상 예전에 에이프로젠으로다가 저러다가 한번 좀 이렇게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제약바이오들은 재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재무적인 부분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 가자 하시면 돼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이렇게 강하냐면 미국에서 두 번째 신약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FDA에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신약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내가 FDA 담당자도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지난해 이제 스위스 제약사의 페링 제약이 개발한 게 됐고 이번에는 미국 기업 세레스 테라퓨틱스 요게 좀 그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승인이 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죠? 마이크로 바이옴 개발학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암문샷 얘기가 있죠. 암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이 크고 또 기억해 우리나라 정부도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죠? CJ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냥 뭐 상한가를 갖고 난리가 났는데 모든 그 종목들을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따로 이제 시장에서 제가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구분을 해놔요. 이런 친구들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들 멘붕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몇 개 모아놓은 게 있어요. 모아놓고 또 하나가 이제 유전자 치료제도 이쪽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 바이옴주가. 볼까요? 제약바이오 특징주 어디 있을까요? 섹터를 제가 나눠놔가지고 전부 다. 자, 고바이오랩부터 시작해가지고 CJ바이오, 얘다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죠. 그냥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인데 얘네들을 과연 지금 사도 되는지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고바이오랩은 사실은 이때 첫 번째 대란 거래 터졌을 때 얘를 넣어놓을까 하다가 재무가 도 빵점이라 제가 빼놨거든요. 특히 이때는 아직 감사 보고서를 안 낼 때라 빼놨더니 여기가 있네. 어차피 이제 놓쳤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240원 밑에 사는 거예요. 특히 월봉에서는 20선 뚫었기 때문에 강하긴 할 것 같은데 원체 지금 자리가 높죠. 예, 주봉에서 120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22,000원이 되는데 이제 와서 쫓아가 사기엔 높죠. 그죠? 물론 단타나 단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사시더라도 5일선 근처 매수가 되고 깨자마자 손절이죠. 주식을 이런 데 사가지고 물려버릇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사가지고 야 마이크로바이옴 드디어 떴어. 나 지금 사야지. 저 마이크로바이옴 좋다면 나 왜 물렸어? 왜 물렸겠어? 이런 데 샀어야지. 그죠? 못 샀으니까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바이오로 제가 멘붕 얘기 안 해드렸어요. 대신에 5일선 한 겸 살만은 한데 이건 단타 단계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대전 피해가자. 물론 마이크로바이옴 이슈가 있어서 제대로 날아가면 목표가가 27,000원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쫓아가 사지 말고 눌림목부터 사는 게 좋아요. 자,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뛰겠죠. 그리고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42,000원대가 단기 저항선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60주선에 대한 변곡점 매물대가 있는데 이 정도 뚫어주면 그냥 42,000원 가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구나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현상을 가게 되면 이 친구가 이현상을 가게 되면 고바이오랩도 뛰고 당연히 다른 마이크로 바이오도 뛰겠죠. 뛰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자리가 높은 애들은 막 중장기 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기로서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진호앤 컴퍼니도 뛰었죠. 사실 예전에 진호앤 컴퍼니 얘기할 때가 제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지금 뺐었어요. 재무 때문에. 재무 리스크가 크니까 다 여기 가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일단 20개선 근처에 있죠. 뚫어주느냐가 중요해요. 20개선 가격이 24,000원인데 지금 아직 못 뚫어주고 있거든요. 자, 주봉에서 보면 역시 수급선 위에 있죠.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봉에서 볼 때 역시나 띠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사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CJ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뛰었기 때문에,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그냥 뛰게 되면 오늘 하루쯤은 또 한번 뛸 수는 있는데, 무조건 조심해서, 무조건 천천히 조심하시고, 반드시 손절 개념을 갖고 욕심부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조심해서 매수 매도 대응하는 게 맞고, 되도록이면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눌림목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한참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수마젠을 봅니다. 수마젠 같은 친구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20개선 뚫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수마젠 같은 경우에 7250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이동평색을 다 뚫었죠. 지금 이제 강해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 친구도 한번 거래량이 터져서 이게 거의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죠? 오늘 같은 날 또 날아갈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눌림목을 주게 되면 60에서는 매수고, 오늘 굳이 단타 단기를 하시겠다 하더라도, 어제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훼손하지 않는 선이거나 훼손했다 하더라도, 어제 종가를 회복해주고 거래량 실릴 때, 단타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릴 때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지 눌러주면 더 좋죠, 그죠? 뭐 눌러줄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소마전의 월봉, 얘네들의 위치가 월봉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는 아니에요. 지금 뭐 고바이오렉 같은 애들 우리가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신규 상장주를 제가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랬죠.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쭉 떨어져. 이렇게 처음에만 올라간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매수했으면 그냥 처음에 다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 떨어지고 이렇게 돌아 나갈 건데, 이때 매수하는 거죠 원래는. 자, 그런데 지금 자리가 월봉에서는 낮지만 일봉에서는 높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랩지노믹스도 난리죠. 요새 난리인데 이 친구를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멤버방에 안 넣긴 했는데, 일단 5개월선은 뚫어졌고 주봉에서도 흐름이 좋아요. 거래량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압도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음봉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대신에 60일선 깨만 사지 마요. 우리는 이렇게 된 종목을 하나 알고 있어요. 자, 볼까요?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자,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이게 랩지노믹스하고 똑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이날 제가 셀트리온 제약이 압도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60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음봉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이 친구는 정말로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거든요. 딱 60일선만 아끼면 돼요. 그래도 다음날 그냥 날아갔죠. 이렇게 평 날아갔습니다. 이날 몇 프로 갔냐면 거의 17% 갔고, 그 다음날 또 날아갔어요. 정신이 없어요. 뭐 이날 뭐 이제 14%니까 30% 올라갔거든요. 대단하죠. 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38%를 날아갔는데, 지금 조정 들어왔죠. 지금 다시 조정 들어오면 조정이니까. 랩지노믹스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랩지노믹스를 보게 되면 월봉과 주봉에서 위치가 낮은데 딱 정확하게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보여준 그 자리죠. 정확하게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날아가면 우리 게 아닌 거고, 금방 셀트리온 제약처럼 이쁘게 음봉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 자리가 60일선을 깨지 않는 자리다. 그러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빵 때릴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확률이기 때문에 60일선 깨자마자 그냥 손절하셔야 되겠죠. 깨지 않으면 그냥 빵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피도입니다. 비피도는 제가 멤버에서 얘기할 때가 여기죠. 뭐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이 친구 예전에 뛴 건 사우디 때문에 뛴 거예요. 류마티스 쪽인데 이 친구를 시장에서 뭘로 엮었냐면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엮어버렸어요. 저는 땡 잡았어요. 멤버님들도. 사우디 이슈로 샀더니 웬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엮여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날 또 뛰게 되면 목표가 10,000원대가 되게 되고,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져서 5일선 깨자 매수 타임이 되죠. 일단 우리는 다 수익권이어야 돼요. 멤버님들은 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 수익권이야 맞는 거예요. 어제 뭐 차익실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위에 있죠.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전 변곡점까지 갈 수 있고, 앞으로는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게 높은 데가 아니죠. 지금 비피도가 이런 데가 아니에요. 단지 일봉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슈라도 양봉이 생겼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도 좀 안 좋았고, 오늘 증시가 좀 무너지면 비피도 같은 경우에 5일선 근처 매수 대신에 깨자마자 손절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깨자마자 손절이고, 깨지만 않으면, 특히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비피도 같은 경우는 순간 뛰어서 10,000원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트론바이오 얘기 좀 해볼게요. 그죠? 자, 인트론바이오는 제목 아주 엉망이친 거 아닌데, 사실은 이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외바닥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주 안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주식이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면 저점인 7,330원을 깨지 않아야 돼요. 저점인 7,330원을 깨면 나는 손절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전에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그죠? 자, 그래 놓고 한 번 터지고 또 터졌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는 지금부터 21선만 깨지면 또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 정도는 무조건 관심 있게 보자. 다른 물론 고바이오랩이나 CJ바이오 선수가 대장이고 고바이오랩이 부대장이고 나머지가 줄줄이 따라가고 있는데 인트론 바이오가 꼴찌주 같아도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굉장히 싸죠. 이런 데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주식이 월봉 바닥이라는 얘기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양면성. 얼마나 안 좋은 바닥이냐고 지금 주식이, 그죠? 그런데 얼마나 안 좋으면 회사가 또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 삼성전자가 9만 원일 때보다는 5만 원일 때가 좋겠죠. 엄청나게 노력할 때니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고점보단 저점이 좋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트론 바이오가 뛸지 안 뛸지 제가 그런 걸 맞추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인트론 바이오의 월봉 엣지가 굉장히 낮고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저쪽에서 누가 터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인트론 바이오를 반드시 우리도 관심 있게 보고 멤버방에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인트론 바이오하고 랩지노믹스를 따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가장 좋을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문당 바이오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여기서 이쁘게 봤었는데 하도 떨어지길래 빼놨더니 다시 떴어요.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에 대한 안정감은 좀 있죠. 아주 좋아요. 그죠?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수급주선을 못 들어주게 되면 밀리게 되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음봉으로다가 만약 이틀 동안 옆으로 가게 되면 착 뛸 수 있고 착 뛸 수 있고 다시 오늘 같은 경우 종가만 훼손하자면 되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물렸을 때는 종문당 바이오는 별로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긴데 뭐 물려 어디 가겠어. 그죠? 별로 물어갈 게 없기 때문에 종문당 바이오 정도도 관심 있게 보자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애매한 게 유바이오로직스예요. 원체 우하향 중이야. 지금 우하향 중이라 얘를 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 뛸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보다는 그냥 오늘 5일선이나 20일선만 깨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제 쪽이 강해요. 그죠? 티움바이오도 강하고 어제 EDGC는 그냥 상한가를 갖고 그렇게 속썩이던 제넥실이 드디어 월봉에서 조금 옆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우하향 중이잖아요. 이게 추세예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추세를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 같고 여기가 바닥 같고 여기가 바닥 같은데 계속 떨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유바이오로직스를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린 거예요. 아무리 대량 거래가 터져도 월봉에서 우하향을 하게 되면 주식 많이 급락할 수 있죠. EDGC는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뛰겠죠 오늘. 자, 지니너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 나머지 어떤 그 제약주라든가 또는 그 유전자 치료제, 바이코로 바이옴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제약주들 중에서 아직도 뛸만한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따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 이따 8시 30분에 멤버방에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멤버님 듣고 8시 30분하고 참석하셔야 돼요.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을 보시면 되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암문샷, 그러니까 그 암에 대한 어떤 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좀 지원할 걸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수혜주가 HLB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HLB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